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리스입니다. 요즘 탈모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이런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원장님을 같이 모셔놓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머리 심는 의사 이선용입니다. 일단은 저는 모발이식 병원에서 주로 탈모가 꽤 많이 진행된 분들을 많이 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오실 때 좀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딱 봐도 멀리서 봐도 진짜 탈모다 아니면 대머리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 심각함을 인지하고 오시는데 특히 이제 탈모 초기인 분들은 나 미용실에서 제가 뭐 몇 년 동안 받는 선생님이 있는데 요즘에 정수리 좀 비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걱정돼서 병원에 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심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보통은 이제 미용실에서 고객분들이 머리를 해주시면은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엄청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느낌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비중이 조금 더 크신 것 같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70%로 조금 많이 본인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 정도? 네네. 10명 중에 6, 7명이? 네네네. 거의 약간 좀 젊으신 분들도 옛날 같으면 모발이 조금 굵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화학적 시술을 지금처럼 많이 하기 전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탈색도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하고 펌도 많이 하니까 모발의 힘이 점점 없어지면서 모발이 많이 빠지거나 이래서 시대가 갈수록 그런 모발 빠짐과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서 비중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좀 예전보다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죠? 그쵸. 요즘 분들. 네네, 맞아요. 혹시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혹시 탈모가 유전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유전이라는 거는 뭐 엄마가 A형이면 아들도 A형이다 이런 이렇게 딱 뚜렷한 것만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 유전이라는 거는 보통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식도 키가 클 확률이 높은 거지 키가 무조건 큰 건 아니잖아요.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탈모에 관련된 유전적인 인자를 갖고 있으면 자식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크고 그 소인을 갖고 있으면 이분이 뭐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발현될 확률이 늘어나는 거지 무조건 부모님이 대머리면 아들도 대머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성이 있는 건 맞는데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확률이 좀 높을 뿐이다. 높을 뿐이다. 실제로 모발이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나는 수술하고 나서 뭐 포마드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올림머리 해보고 싶다 내지는 좀 가르마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또는 뭐 다른 데도 받겠지만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모발이식 하신 분들을 이게 머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뭐가 좀 달랐는지. 원장님이랑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제가 의식을 해서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 모발이식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묻기 전에는 솔직히 조금 감쪽 같아가지고 근데 다만 의식을 딱 하면 이거는 약간 좀 모발이 굵어가지고 맞아요. 모발이 뭔가 굵은 느낌이라가지고 하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아무래도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마를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모발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스타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약간 자기가 아직 이 부분이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모발이 이렇게 꽉 차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위로 엄청 올리는 스타일링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이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살짝 이마가 보이는 가르마나 에즈펌 같은 그런 댄디한 느낌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혹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를 셀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탈모 진단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은 이제 뭐 딱 봐도 보이겠지만 초기인 분들 특히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병원 와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몇 가지 그래도 요 정도면 내가 병원 한번 가볼까 싶다고 이제 생각되는 것들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를 고민하시는데 이게 진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저 하루 머리 감았더니 머리카락 20개 빠졌어요. 저 탈모 같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세에서 한 108개가 빠졌네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네. 세 가지고? 그거를 세숫대에서 하나씩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뭐 49개까지는 탈모가 아니고 뭐 50개부터 탈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빠지는 양이 얼마나 늘었나 줄어들었나 뭐 그런 걸 보는 게 제일 사실은 좀 더 정확하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같은 조명에서 사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머리카락 보는 각도 밝을 때 어두울 때 차이 심하잖아요. 저는 보통 화장실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외부 조명이 없으니까 내가 신경 쓰이는 부위 뭐 이마면은 올백을 하고 사진을 찍고 또는 정수리면은 딱 그 같은 각도의 사진을 찍어놓고 1년에 한 4번 정도 찍는다 쳐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뚜렷하게 보이겠죠. 이게 탈모가 확 진행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놓고 비교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죠. 그렇겠다. 약을 먹거나 수술할 단계가 아닌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좀 스타일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비어 보이거나 점점 이렇게 모발이 얇아지신 분들은 앞쪽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약간 무게감 있게 앞머리를 내라고 권장해 드리거나 남성분들도 약간 층을 조금 내는 거를 비추해 드려요. 모발에 층이 나면 그 층 때문에 이 이마라든지 이 윗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뭐든 조금 약간 무거운 스타일을 권장해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미용실에 가서 그 디자이너분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뭐 이런 스타일 해달라. 네네. 약간 무게감 있는 스타일, 가볍지 않는, 층이 많지 않는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미용실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뭐 드라이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좀 뭐 왁스나 이런 걸 쓸 때 뭐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저는 웬만하면 왁스는 조금 비추해 드리거든요. 왜냐면 모발이 점점 약해지고 네. 이러는데 왁스 같은 경우는 헹구는 과정에서도 좀 덜 헹구면은 모발이 좀 더 맞아. 많이 빠지거나 자극이 될 이래가지고 수 있죠. 오히려 저는 뭐 가벼운 스프레이나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셀프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보다는 고데기로 약간 스타일링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 드려요. 모발이 좀 얇으신 분들은 그만큼 약간 힘도 없어가지고 드라이기로 스타일링 하는 것보다 고데기로 약간 스타일링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탈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이대가 따로 있으실까요? 보통은 어렸을 때 이렇게 청소년기, 10대 때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고 특히 남자분들은 제 경험상 군대 갈 때쯤 생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군대 갈 네, 때요? 보통은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생기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씨 나 군대 가서 머리 빠진 것 같다 고생해서. 근데 시기가 보통 그래서 그렇지 군대 그분이 안 갔어도 빠졌을 거야 아마. 그럼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성분들은 오히려 좀 중장년층의 중장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뭐 피부도 늙어가고 이제 두피도 노화가 되니까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가르마 사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휑해 보인다, 벌어져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경 쓰인다 싶은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30대 후반, 4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고객님들 중에 두피가 조금 많이 예민해도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일부러 예민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시술 전에는 뭐 그래도 한 2, 3주 이상은 뭐 펌이나 그런 시술 같은 거 있잖아요. 염색 같은 시술 이런 거 좀 피하시고 간혹 진짜 지루성 두피형 심한 분들은 수술 전에 약을 좀 복용해서 두피 상태를 좀 좋게 만들고 시술하기도 하는 뭐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간혹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거의 여자분이 울면서 왔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뭘 열 처리를 뭐 잘못했나 해서 머리카락이 다 탔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는 머리카락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하게 보니까 두피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 경우 덜어 있더라고요. 뭐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마하면 탈모 생기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시술 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신경 쓰면서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한 약제에다가 강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약이 흘러내려서 뿌리 쪽이나 아니면 두피에 이렇게 약제가 흘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모발이 조금 가늘거나 두피 상태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열 처리보다 스팀기로 요새 많이 해서 스팀기도 약간 수분을 쏘면서 열 처리도 같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열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온도가 낮고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두피가 좀 예민하거나 모발이 가느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열 처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또 강한 약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대부분은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맞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발이식 전문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또 궁금한 점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원장님 유튜브도 많이 들어가서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와, 이거 맨날 네. 이거 합방하는 사람들 진짜 진짜 힘들겠다. 대단하다. 가서 언제 친해지고 언제 또 맞아, 찍고. 맞아. 잠깐만 잠시만 고개 돌려봐요 두 손에 가득 찬 걱정에 지친 하루